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방산 요즘 굉장히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금 경남 지역을 투어를 하고 있는데,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전투기 만들죠. 그 카이 방문하고, 그리고 진해에 있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 방문해서 또 잠수함 구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을 지금 해본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동안 팔았던 이 무기 체계들은 전투기라 하더라도 값싼 FA-50 이런 거였는데, 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 잠수함이나 전투기, 그것도 스텔스급의 전투기에 비하면 아주 싸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가장 돈이 많은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큰데요. 어떤 예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이스라엘이 이 라마단 기간 중에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우리는 한다라고 하며 라파에 지금 들어간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또 한미연합훈련 오늘 마쳤죠. 이 한미연합훈련 마치는 즈음에서 북한이 전차부대 대항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한의 최신 전차, 북한판 에이브람스라고 불렸던 M2020 부대가 등장해서 김정은이가 직접 전차를 조종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는데, 이 어떤 전차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함께 신형 보병 장구류와 포병 장비를 과시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최신형 전차를 직접 몰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식별된 신형 전차 훈련 현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이번에도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군 땅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현장에서 직접 전차를 조종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훈련 경기는 땅크병들의 실전 능력을 엄격히 검열하며 각이한 전술적 임무에 따르는 전투 행동 방법을 숙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신형 탱크를 비롯해 부대에서 선발한 전차가 참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훈련에서 이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기도 했는데요. 전차를 몰아본 김정은은 처음으로 놀라운 전투적 성능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낸 신형 주력 땅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을 금치 못했다.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땅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훈련 경기는 신형 전차를 장비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훈련 경기에 신형 M2020을 비롯해 폭풍호 전차도 공개하며 자신들의 전차 전력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2020 전차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개발 첩보가 입수된 북한의 신형 전차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기존 소련식 설계에서 탈피한 전차 형태와 능동 방어 장치를 갖추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차의 주포가 불법 복제된 125mm 활강포라는 점, 현대화된 복합 장갑을 갖추지 못해 주장갑 대신 외부 장착 폭발 반응 장갑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북한이 공개한 능동 방어 장치가 소련이 1970년대 제작한 드로즈드의 복제품이라는 점 등 현대화된 전차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신형 전차 과시는 지난번에 공개한 주체 107년식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내부 선전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민 결속을 위해 이런 선전용 장비를 만들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식량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은이 이렇게 전차 부대를 사열하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 사열하면서 신형 전차가 훈련하는 거 현지 지도하고 또 자신이 직접 신형 전차를 몰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서 일단 그 한미연합사에서는 M2020이라는 이 코드 번호를 부여해 놨어요. 자, 김정은이가 놀랍게도 조종석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어떻게 저 좁은 구멍으로 김정은이 같은 저런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 전차 조종석에 타봤습니다. 타보는데 꽤 좀 그 애를 먹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최소 한 6, 70km면 더 예상이 되는 이 김정은이가 저 속에 들어갔다? 이야, 대단하죠. 아무튼 여기 이제 제가 뭔가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위클리 디펜스 또는 군사TV의 알기 쉬운 무기 백과 등을 통해서 이 전차가 정말 효용성 있는 전차냐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M2020 전차는 지금 알려진 것은, 눈에 보인 것은 9대가 식별됐어요. 그리고 10대를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차는 김정은이가 앉아서 조종을 했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원수님이 앉아서 직접 조종을 한 완전히 그냥 기념비적인 전차가 되는 거예요. 이 의자에 누가 앉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못 앉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대의 M2020 전차 중에 김정은이의 이 조종 퍼포먼스 한 번에 전차, 신형 전차 전력의 10%가 손실됐다. 왜 안 쓸 거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제가 이 전차의 성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차가 뭐 105 유경수 서울근위사단이 우승했다 하는데, 아니 뭐 그냥 이 부대, 지금 폭풍호 전차 운영하는 부대도 다 그냥 105 부대예요. 그냥 똑같은 부대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서로 쌍방간에 전술훈련 했다라고 저는 전혀 볼 수 없고, 이 모습을 보시면 전차가 거의 뭐 중대급으로 이렇게 늘어서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하고 있는데 위에 공격 헬기가 지금 있죠. 근데 공격 헬기 이렇게 낮게 뜨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비전술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사진 한 프레임에 공격 헬기와 탱크가 사격하는 모습을 같이 찍기 위한 뭐 그런 설정샷이지, 이거 전술적인 그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공격 헬기 이렇게 낮게 날다가 저거의 뭐 그 대공 미사일도 아니고 소총 사격에도 그냥 격추될 수 있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 서독에서 밀수한 우리 한국군의 그 500MD하고 똑같은 MD500이죠. 독일 휴즈사로부터 당시 밀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아직도 지금 북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전시에 우리 500MD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냥 퍼포먼스 보여주는 행위를 했는데, 뭐 이 정도로 이번 우리 한미연합 훈련의 에 대응한 도발을, 이거 도발도 아니죠. 끝낸다라는 건 저는 보지 않고, 미군이 훈련 마치고 미 전략자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떠나면 뭔가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뭐 이런 거 전혀 겁낼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제가 이 M2020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라파 진입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공격 작전이 시작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도 불사한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라파 공세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마단이라는 민감한 시기여서 실제 감행될 경우 이슬람권과의 충돌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로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지상군 투입을 통해 테러범들을 완전하게 소탕하고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13일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과 지하 모든 공간에서 정말 대단한 작전이 진행되었다라며, 우리 군은 모든 곳으로 진격했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곧 우리 군이 적 잔당 모두를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10월 7일 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자들은 잡아 법정에 세우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갈란트 장관의 이번 발언이 지상작전 임박을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갈란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 역시 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라파 주민들에게 공식 대피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라파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즉시 가자 중부에 설치된 인도주의 구호지역으로 대피하라 라며 그곳에 가면 임시거처와 음식, 물, 의료품이 제공될 것이라며 라파에서 곧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라파 시내에 하마스군 4개 부대가 응거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곧 이들을 격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군경과 무슬림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마단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스라엘군이 정말 라파에 들어갈지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에 들어가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고 여기에 네타냐후는 웃기지 말고 우리는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 네타냐후 총리를 레짐 체인지하려는 이런 작업에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각 정권 간의 이 갈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7일의 그 비극을 직접 당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여기서 유야무야 물러나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라파는 이집트와 통하는 이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140만 명이 집결해 있고 그래서 난민들은 하마스가 아닌 난민들은 떠나라. 그래서 가자 중부에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이 중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임시 대피소에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할 거니까 엄하게 죽거나 다치지 말고 빨리 가자 중부로 가라 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 라마단 기간 지금 뭐 시작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뭐 폭동 서안지구에서도 폭동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폭동하는 것을 화인병 던지고 하니까 그걸 향해서 사격을 한 겁니다. 5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중에 12살짜리 청소년도 한 명 있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마단 시작인데 이렇게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라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작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서는 이 라파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거의 뭐 한 달 휴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 휴전하면 하마스는 또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그 시간을 주기 싫다 이 말이니 아무튼 굉장히 또 큰 충돌이 중동에서 벌어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희소식 알려드립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투입해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와 방산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협력 1순위 대한민국과의 구체적 협업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한국 투어를 시작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 대표단이 3월 13일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했으며 주요 군 부대와 방산업체들을 둘러보고 추가 무기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방산업계가 3월 14일 밝혔습니다. 탈랄 빈 압둘라 빈 투르키 알 오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우디 대표단은 14일 대구에 있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를 찾아 우리 군의 방공작전 체계를 둘러보고 최근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천궁2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가졌던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아 KF-21 전투기 시험평가 현장과 양산 준비가 한창인 조립 라인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알 오타이비 차관은 카이는 물론 KF-2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도 만나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15일 경남 진해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도 찾습니다. 대표단은 최근 실전에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승선해 잠수함의 성능에 대한 브리핑도 받을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사우디가 추진 중인 잠수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인 장보고3 배치2의 대략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이번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KF-21과 장보고3 배치2를 비롯한 한국형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던 사우디가 과연 얼마나 큰 잭팟을 선물해 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KF-21. 이 KF-21을 바탕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 KF-21은 4.5세대죠. 이 스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인데, 우리가 이제 블락 1은 공대공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락 2가 이제 공대지 폭격, 정밀 폭격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가 되고, 블락 3에 가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재설계 확대해서 내부 무장창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 게 우리의 로드맵인데, 그런데 6세대 전투기 그러면 이제 유무인 합동 전투죠. 일단 상징이. 그런데 우리는 4.5세대에서 5세대 가서도 유무인 합동 전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KF-21은. 그걸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KF-21은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영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다 4.5세대 만들어봤죠. 유로파이터 그리고 라팔 만들어봤는데 여기에서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로 지금 바로 가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는 F카스 그리고 영국은 일본과 함께 G캡 만들고 있죠. 6세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세대로 바로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사우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3일 카이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했는데 저는 이 행사 겸사겸사해서 내일 사우디 차관이 국방 차관이 오는데 뭔가 해서 방산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라는 어떤 그 당부의 일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문해 있는 알 오타이비 차관은 왕실 인사가 아니에요. 왕실 인사 같으면 알 사우드가 되겠죠. 사우디 왕실이니까. 그런데 알 오타이비 왕실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차관이 되었고 지금 뭐 빈살만 왕세자가 엄청 밀어주고 있답니다. 육군 소장 출신인데 전자공학도고 공병 출신이에요. 공병이지만 뭐 건설공병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이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기술 파트를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카이 갔다가 진해 잠수함 사령부를 간다. 이 말은 그의 관심사는 카이에서 만드는 KF-21 그리고 잠수함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도산 안창호함이죠. 사우디는 그동안 해군 분야는 거의 뭐 발전 안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 미국이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스스로 지금 해군력을 건설하려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지금 갖고 싶은데 핵 잠수함은 가질 수가 없고 재래식 잠수함인데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직발사관 VLS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직발사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2처럼 배치1도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있으면 더 좋죠. 전 세계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대한민국 뿐이니까 물론 뭐 북한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하고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뭐 한 척에 거의 조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지금 블락 3 개발을 우리 혼자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우디가 이렇게 나서주면 블락 3를 6세대로 바로 점프해 가면서 사우디가 나서면 또 저는 UAE도 관심을 크게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PCA 그리고 지금 유럽의 G캡 그리고 F카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6세대 전투기에 다시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 정치적 제약이 좀 적은 이 제3세계를 향해서 우리 과거에 프랑스가 했던 그 포지션처럼 우리 KF-21 6세대 버전이 대박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R5타입 차관이 아주 중요한 큰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